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옮겨서 처음에는 광화문 쪽으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용산 국방부 쪽 그리고 옛날 미군 부대에 있었던 그쪽 지역으로 업무를 보고 집무실을 옮긴다고 하죠. 사실 옛날 같으면 뭐 왕주의 왕궁, 그러니까 임금님이 정사를 보는 궁을 옮기는 아주 국가의 중요 대사입니다. 물론 뭐 당선인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고 또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판단을 하셨겠지만 일단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개인의 집을 옮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서요. 지금 언론에서도 여기 보시면 국방부 2층 장관실에 집무실 이렇게 옮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이 기사에 댓글이 달려 있는데 그냥 뭐 청와대에 계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국민과 소통을 원한다면 그게 청와대건 광화문이고 뭐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부정적인 뭐 고집이 세다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데 기어이 나랏돈을 쓰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글이 좀 많은 것 같네요. 물론 뭐 각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누가 옳다 그르다 표현하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과거에 대통령들이 어떻게 되었으며 청와대 터의 기운이 또 어땠고 실제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이러한 부분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오늘 역시 말씀드린 게 옮겨야 된다 아니면 옮기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과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집을 이사 갔을 때 그러한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말씀드리고요. 또 청와대 터의 기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되 오늘 주제는 좋다 나쁘다 옮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현재 발생했던 일 또 과거에 일어났던 일 또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뭐 저는 청와대를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청와대 전경이 있는데 실제로 많은 풍수 전문가들이 청와대의 터가 너무 세고 안 좋다. 그래서 옮겨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도 역시 경복궁을 지었을 때 정도전과 무학대사에 사실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정도전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결국 경복궁이 지어지고 또 경복궁 그 터의 뒤에 일제시대에는 총독부 건물이 있었는데 그 터 자리에 청와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이사를 갔는데 예를 들어서 집이나 상가 아파트를 이사를 갔는데 알아보니까 그 전에 살던 전주인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했는데도 망하고 부도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자식들이 구속되고 잘못된다든지 심지어 전주인이 뭐 다른 사람의 살해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자살을 한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했다. 또 자기는 아니더라도 뭐 자식이 구속된다든지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한 걸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집에서 계속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너무나 찜찜하고 찝찝하니까 다른 집을 얻어야 될까요? 아마 저 같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가 너무 찝찝해서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건 풍수적인 기운을 떠나서 만약 그런 일들이 알고 보니까 계속해서 주인마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 아마 그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나는 뭐 그 터의 기운을 누르고 살 수 있어. 나는 그 집이 좋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집이 근사하고 의리하고 잘 되어 있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풍수적인 걸 떠나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와대는 언제부터 청와대 이름을 쓰고 또 청와대가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청와대 터는 일제시대인 1927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병합을 대면서 초대 그 총독이 이토 히로부미죠. 안중근 의사한테 저격당해서 죽은 뭐 일본의 이제 총리 대신까지 한 일단 이토 히로부미서부터 해서 3대 총독인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관저로 사용을 했고요. 그 사람은 또 일본의 총리 대신까지 됐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1936년에 일본의 젊은 장교들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총독까지 지내고 청와대 지금터 그러니까 옛날엔 총독부 자리 그 자리에 살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살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1948년 이승만 대통령 당시 정부 수립하고 그때는 이제 경무대로 사용을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청와대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조금 확장을 하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다시 신축을 하고 문도 바꾸고 해서 현재 오늘날의 청와대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와대는 노태우 대통령 당시 신축을 해서 현재 모습을 갖췄다. 하지만 이게 청와대의 풍수적인 걸 오늘 뭐 크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청와대는 뒤쪽이 주산이 북악산입니다. 물론 태조산, 조산은 북한산이고요. 북한산에서부터 북악산으로 내려오면서 좌측에 낙산을 자청룡으로 하고요. 우측에 인왕산을 백호로 해서 형성이 돼서 남쪽은 안산, 그러니까 남쪽의 남산을 안산으로 바라보고 조금 멀리 한강 넘어서 신림동 쪽의 관악산을 조산의 형태로 띈 나름대로 풍수적으로는 위치상으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정도전이나 무학대사도 그쪽에 터를 잡은 게 맞고요. 다만 자양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많은 이제 뭐 다툼이 있었는데 이 북한산으로 내려온 북한산의 그 용맥을 보면 바위산입니다. 북한산, 뭐 도봉산, 북악산이 딱 바위가 이렇게 듬성듬성 나와 있죠. 그런데 풍수에서 바위는 일단 화기로 보고 염정화채로도 보지만 또 금기로 봐서 이 숙살지기 그래서 살기로 봅니다. 그래서 자양의 형태로 봤을 때 그 용맥에 뻗어나온 거라든지 그런 걸 놓고 봤을 땐 약간 살기 살성을 띈 자리고요. 또 그 관악산은 상대방 또 남자로 치면 아내 그 조산 안산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도 역시 화기가 강한 염정화채로 상대방 역시 굉장히 바위에 살기를 떼어서 어쨌든 청와대 자리에서 보면 그 자리에 있는 주인도 문제지만 상대방이 위치해 있는 그 자리 역시 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계속 일어나면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서로 합의해서 협치를 하는 그런 정치가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청와대의 터가 위치, 자양 이런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 좋다. 일단은 그 주에 뭐 명당 형태는 띄었지만 그 형태를 띄었다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풍수에 또 현공 풍수로 보면 20년마다 왕기가 바뀌는데 실제로 또 구운터로서도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왕기가 다한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어쨌든 풍수 전문가들이 평가는 안 좋다. 물론 뭐 풍수 전문가가 얘기했다고 뭐 청와대가 바뀌고 이전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기운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는 그동안의 역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까지 해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 딱 12분이 있네요. 12분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제가 정리를 했는데 초대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4.19로 하야를 했죠.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은 5.16으로 헌정이 중단이 돼서 얼마 못하고 역시 뭐 거의 반강제적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11.6 사태로 해서 김재규의 총탄에 서거를 하셨죠. 그리고 치규화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1년도 못하고 한 10개월 하셨나 8개월 했나요?
12.12 전두환 대통령의 그 쿠데타로 역시 본의 아니게 하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뭐 사형 무기징역까지 언도받고 구속이 됐다가 풀려났고요. 김영삼 대통령은 차남 현철 씨가 구속이 되고 IMF서부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뭐 화재 사고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IMF로 국가 부도 사태까지 일어났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두 아들이 구속이 됐고요. 본인은 뭐 과거에 구속은 됐었지만 본인이 구속된 건 그 이후에는 없었지만 역시 뭐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자살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돼서 구속까지 됐다가 이제 사면을 받으셨죠. 자,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 남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1명 전체가 정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12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 만약 이게 내가 살던 집의 전 주인들이다. 대통령이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국가의 그런 장래 그거와도 대통령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라고 하면 세금 문제를 떠나서 만약에 세금이 뭐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정말로 대통령들이 국정을 잘 관리하고 국민과 우리 이제 뭐 과거는 백성이라고 했지만 국민과 백성들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고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좀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옮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제 오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현재 이렇게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물론 문재인 대통령 남았습니다만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나름대로 물론 풍수 전문가 조언을 받았는지 아니면 본인의 소신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세입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안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좀 간단하게 윤석열 대통령 이제 되실 분이 청와대를 옮겨서 용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용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 현재 상황이 과거의 대통령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는 점 참고하시고 다음에 다른 영상을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